뒤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자꾸 뒤꿈치만 홍군형을 내셔서 사실은 이렇게 오래 고생하신 겁니다. 아니, 뒤꿈치가 아픈데 당연히 뒤꿈치를 치료하고 홍군형을 내야지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을 진짜 제대로 낫게 하려면요, 뒤꿈치도 발바닥도 모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아야, 아이고 아야.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첫 발을 디딜 때 나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시죠?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내려올 때 조심조심 오늘은 또 얼마나 아플까 한 걱정을 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엄청난 꿀팁 하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뒤꿈치가 아픈 질병의 이름은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첫 발을 디딜 때도 불편하지만 낮에 일상생활 중에도 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으려고 하면 뒤꿈치가 아파서 아주 곤욕입니다. 신발도 푹신한 걸로 바꿔보고 발바닥에 보조물도 대보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혹은 체외 충격파 치료도 많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이 또 있을까? 하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1년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약 2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이 족저근막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들 중 70% 이상이 40대 이상의 중노년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저희 진료실에서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짧게는 몇 달 혹은 길게는 몇 년까지 고생을 하시다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 하나는요, 이 뒤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자꾸 뒤꿈치만 홍군형을 내셔서 사실은 이렇게 오래 고생하신 겁니다. 아니, 뒤꿈치가 아픈데 당연히 뒤꿈치를 치료하고 홍군형을 내야지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을 진짜 제대로 낫게 하려면요, 뒤꿈치도 발바닥도 모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아리를 잘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평소 발 뒤꿈치도 그렇지만 종아리가 좀 무겁고 뻐근한 느낌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물론 발바닥이 아프고 나서 그 아픈 발을 조심스레 디디는 과정에서 종아리의 긴장감이 나중에 생긴 경우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종아리 뻐근하며 오래 먼저 시작된 이후에 발바닥의 불편감을 겪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발 뒤꿈치의 통증이 이게 발바닥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이와 함께 종아리를 같이 풀어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족저근막염이 생긴 원리를 들어보시면요, 종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 발에는요, 이렇게 족궁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궁은요,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바로 이 활을 의미하죠. 활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볼록한 활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록한 활대죠. 그리고 활대에 활털이라고 하는 줄이 붙어서 팽팽히 당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족궁이라고 하는 부위 밑에는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털과 같은 근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족저근막, 즉 발바닥 근육입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질병명에 염이 붙었죠. 네,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는 의미죠. 정확히는 이렇게 발 뒤꿈치에 족저근막이라는 부위가 부착하는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데요, 바로 이 부위에 족저근막 활털이 붙게 되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활대에 붙은 활털이 뒤꿈치가 평소보다 너무 이 부위를 과도하게 잡아당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줄이 팽팽하게, 그러면 묶여있는 부위에 마찰이 생기고요, 그 마찰로 인해서 뒤꿈치에 염증이 생깁니다. 원래도 우리가 걸을 때는요, 족궁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활털이 움직이지만요, 활털이 요렇게 오그라들어서 줄이 짧아진 겁니다. 이 부착 부위를 조금 더 강력하게 당기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족저근막의 단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발바닥 근육이 병적으로 짧아지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활털이 붙어있는 발 뒤꿈치 부위에 마찰이 생기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활대를 이렇게 자꾸 뒤로 잡아당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역시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뒤꿈치를 이렇게 위로 잡아
잡아당기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고요. 그 종아리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뒤꿈치를 자꾸 위로 잡아당겨도 이 활을 더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축으로 인해서 활털이 묶여있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지만 사실은 활대 자체를 뒤에서 당기는 힘, 즉 아킬레스에 묶여있는 종아리 근육이 팽팽해져도 여기를 당기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 겁니다. 발바닥이 단축이 되거나 혹은 종아리가 단축이 돼서 결국은 이 뒤꿈치에 팽팽하게 당겨주는 힘을 작동시키게 되면 마찰이 생기고요. 그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 가장 핵심은요, 두 개입니다.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 전체가 짧아진 거를 잘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킬레스에 붙어 있는 종아리 근육 자체가 팽팽하게 짧아진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는 거.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해결해 주시느냐가 결국은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 핵심인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뒤꿈치에 골극이라고 하는 뼈가 자라서 아프대요. 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골극이요, 뒤꿈치 통증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마찰과 염증이 생기다 보면요, 뼈에도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족저근막염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바닥의 족저근막 그리고 종아리 근육, 이 두 가지를 잘 풀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식은땀을 흘리십니다. 아침 첫 발이 유독 아프시거든요. 우리 근육은요,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육은 이렇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미다지 여다지 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족저근막이나 종아리 근육이 단축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마치 미다지 여다지 문의 기능이 고장이 난 거랑 비슷하거든요. 즉 근육이 잘 늘어났다 수축했다 하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근육이 열고 닫히는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문으로 치면 꽝 닫혀가지고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늘어나 주니까 여기를 자꾸 집어당겨요. 그러면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종아리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잘 늘어나 주면서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위가 팽팽해져가지고 잘 못 당겨, 자꾸 뒤로만 당겨. 그러다 보니 족저근막에도 무리를 줘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도요, 한참 그냥 뒀다가 고장이 난 문을 열려고 하면 더 안 열리죠. 처음에는 안 열려도요, 여러 차례 열고 닫고를 반복하게 되면 조금 부드러워지고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는 동안에 발바닥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꽉 조금 더 오그라져요. 그러다가 첫 움직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짝을 한참 닫아놨다가 처음 여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움직이면서 열고 닫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 좀 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시다면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그리고 발바닥도 조금 쿵쿵쿵 조물조물 해주시고 내려오시게 되면요, 그 찌릿함도 좀 덜 합니다. 발바닥 근육의 워밍업이 필요한 셈입니다. 족저근막이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풀어서 수축이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은요, 이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 앞꿈치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활털처럼 길게 있는 근육이고요. 이 부분을 특히 족궁, 온폭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에 있는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을 푸는데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요, 일단은 너무 이제 발바닥도 아프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자극은 덜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생수병을요 얼리세요. 얼려가지고요 단단하게 만들면 차고 단단하죠. 그래서 얼린 상태에서요 발바닥에 놓고 발바닥에 족저근막을 꽉꽉 눌러주시는 거예요. 올라타셔야 돼요. 지금은 물이라서 터질 위험이 있어서 올라타지 않는데요, 완전히 한 발로 올라타셔가지고 쫙쫙 족저근막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하나.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못 쓰는 양말 하나 다들 있으시잖아요, 집에. 거기에 팥을 집어넣는 겁니다. 팥은 마트에 가시면 다 팔거든요. 그래서 팥을 양말에 집어넣어서 꽉 묶으시면요, 예전에 오재미 뭐 던지는 그런 것처럼 팥 주머니가 돼요. 그래서 그 팥 주머니를 바닥에 놓고요, TV 보실 때라든지 혹은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그 설거지 한다든지 이럴 때도 서 계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족궁, 발바닥 밑에다가 팥 주머니를 놓고요 꽉 눌러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바닥의 족저근막만큼 중요한 부위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이 종아리 부위를 스트레칭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이건 지금 벽은 아닙니다만 빤빤한 벽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벽에 다리를 앞꿈치를요 대고 요렇게 눌러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종아리 뒤가 팽팽하게 당기시거든요. 벽에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돼서 쫙 당겨주시면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잘 됩니다. 요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건 외국 논문에도 실려있는 방법인데요,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집에 이런 구조물이 없으실 거예요. 두꺼운 잡지책 여러 권이면 충분합니다. 혹은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 이런 걸 놓으시고요. 자,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왼쪽 발에 만약에 족저근막염이 있다 그러면 양쪽 똑같이 올려요. 올릴 때는 똑같이 올리고요. 내려갈 때는요, 한 발로 천천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평에 멈추는 게 아니고 끝까지 쭉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좀 도와줘서 올라가시고요. 내려갈 땐 천천히 한쪽 발, 아픈 쪽 발, 족저근막이 있는 발, 그러면 종아리가 쫙 스트레칭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당기는 힘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걸리는 마찰도 줄어들게 돼요. 다시 한 번만 위로 쭉 같이 올리시고요. 내릴 때는 족저근막이 있는 쪽만 쭉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인데요, 종아리 근육이 긴장이 되는데 작용하는 근육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뒷면 허벅지에 있는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요, 종아리의 긴장도가 따라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만 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에까지 풀어줄 때 완벽하게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아리 스트레칭만큼 사실은 햄스트링도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공을요 햄스트링에 대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는 전혀 스트레칭 효과가 없어요. 공을요 바닥에 놓으시고요, 여기를 햄스트링 자체 밑에 공 놓은 부분을 꽉꽉 눌러서, 이 바닥이라고 치시면요, 꽉꽉 눌러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공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옆면으로요, 골반을요 항아리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물 붓듯이 당겨주는 거예요. 요렇게 무릎 쫙 펴주시면 이것만 해도요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이 상당히 됩니다. 이렇게까지 굽히실 필요도 없어요. 살짝 엉덩이만 살짝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햄스트링부터요 종아리 끝까지 쫙 당기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요렇게 쭉 골반을요 항아리 물 붓듯이 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엉덩이 내밀듯이. 그리고 여기 밑에 붙어있는 햄스트링하고 종아리가 쭉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바닥, 발 뒤꿈치만 보지 마시고, 뒤꿈치 질병이 사실은 발바닥 그리고 종아리, 길게는 허벅지 뒷면에 근육들까지도 연관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주로 생기시는 분들은요, 주로 오래 서 계시거나 장시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발바닥 근육에 압력을 많이 가하고 종아리 근육에 긴장을 많이 주는 환경에서 족저근막염이 더 잘 발생하는 탓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소 하나는 체중입니다. 갑작스럽게 체중이 많이 증가하고 나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죠.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서요, 종아리와 발바닥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 최근에 갑자기 체중이 좀 많이 느셨다면 체중을 좀 줄여주시는 노력도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질병이 뒤꿈치에 생긴 염증인 것은 맞지만요, 그냥 염증만 없앤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발바닥이나 종아리의 근육이 제대로 수축이완, 수축이완에서 원래 기능을 되찾아야만 다시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스트레칭들은요, 근육의 원래 기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으로도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 해당 근육을 직접 잘 치료해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두려운 마음으로 침대를 내려오실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으로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